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세이브를 읽기 전에 이 세이브님이 진짜 부자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분당구 이제 수능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XY 빌딩의 건물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 입주 자격과 이런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한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거 보고 진짜 그래도 굉장히 돈을 진짜 번 그런 분의 책이구나 하고 이제 이분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좀 궁금했던 부분은 이분은 이 성공을 하려면 이제 외로움을 이겨야 하고 친구는 이제 성공을 갖다 주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 버핏이 찰리 먼거와 함께 이렇게 뭐 친구지만 뭐 굉장히 둘 다 크게 성공하는 것처럼 어쩌면 같이 목표를 향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면은 또 훨씬 더 시너지가 나서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이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기회는 사람이 주므로 윗사람들에게 좀 잘해라. 그리고 또 이 윗사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막상 또 쓸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그런 거를 한번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내 실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지 한번 생각해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고민이 생기면 오래 하는 편인데 세임 선생님께서 고민을 오래 하지 말고 오랜 시간을 고민해볼 필요 없으니 10분만 고민하고 딴 거 해라 하셔서 고민을 줄여보기로 한번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세이너의 가르침이라는 그 책을 읽고, 이분의 이제 글을 읽으면서 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시고, 일을 통해서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 능력을 키우고, 그걸 통해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되게 많이 감명 깊게 읽었고, 그중에서 이제, 특별히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을 4개 이제 뽑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나의 어린 시절과 아버지라는 그런 주제에서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제 어떤 일 전체에 그 뼈대를 보는 능력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주제에서 이제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내고 이제 행동하기 전에 지식을 먼저 흡수하고 실수하지 말아라. 이제 효율적으로 일해라. 그리고 경험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라.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 이분이 일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시는데 일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딱 하나만 뽑자면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책에서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무 일이나 재미있게 하라라는 주제인데요. 이제 제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재미있게 느끼는지 이거를 조금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뭘 알아야 이제 재미도 생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걸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열심히 해서 잘하게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의 대가는 질로 따져라 라는 주제인데요. 이게 이제 그 요즘 세대들이 많이 생각하는 건데, 받는 돈만큼만 일하겠다. 그리고 그 돈은 이제 내가 일한 시간이랑 비례해야 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그 뽑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라도 그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이제 가난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하고요. 그 사실 뽑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먼저 보여줘야 그 사람도 이제 뽑게 되는 거고, 이제 보상의 수레바퀴는 언제나 처음에 천천히 도니까 일의 질적인 결과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이제 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세이노를 읽고 느낀 점이 있는 권위도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이 책을 조금 비판적으로 읽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세이노님이 산 시대는 생존의 시대였습니다. 돈을 벌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저희는 자아실현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받아도 먹고 살만 합니다. 일본에서 저희가 뭐 10년 전에 뉴스 보던 게 지금 저희의 시대인데, 이분 되게 멋있고 대단한 분이고, 저는 이분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정주영 회장님이 생각난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기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왕따를 당하지 않았으면 테슬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 뭔가 어려움과 큰 변동성을 겪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 삶에서는 그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 삶에서는 그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인상 깊게 읽었던 글 중에 한 개를 링크를 걸었고요. 이게 글 중에 일부인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는 뭐 돈을 원하는 거, 저도 돈을 원하는 건 당연한데 자아실현을 위해서 어떤 걸 봐야 될까라는 거를 위주로 좀 생각을 더 해보게 된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난 게 그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워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아이젠하워 아저씨가 만든 건 아니고 자료 이용하신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거랑 여기서 나온 그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누구에게 일을 위임해야 되는가, 그걸 중요성과 긴급성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생각이 똑같으셔서 역시 통화한 사람은 그런 통화한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든 생각이, 이 책이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하는데 동기부여를 주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이 책을 찾아서 이런 미리 경험하신 분들의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사업과 영업 부분은 되게 얻은 게 많았는데 유튜브로 말하기에는 좀 언더 레코드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은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자, 저도 가능하다면 동기부여를 얻어서 삶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감되는 글이랑 인상 깊었던 글 위주로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가 중병일 경우 이제 한의사의 말만 듣지는 말아라. 제가 이 말을 왜 공감이 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골반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병원을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다 가서 했던 말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재활을 해라 라는 말이었는데, 10년 후에 대형 병원에 가서 이제 MRI를 찍어본 결과 그 골반에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골반이랑 연결해주는 뼈 부분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이상하게 태어나서 그랬던 건데, 다른 의사분들은 다 재활을 해라라는 식으로 오진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만약에 어디 한 군데 아픈 곳이 있으면 꼭 정밀 검사를 하시고 여러 의사를 꼭 만나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딸이 이제 남자 고르는 데에서 이제 기준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제 타인에게 무심한 사람들을 고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타인에게 무심한 사람이지 않나, 이제 세심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앞으로도 이제 최대한 다른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세심하게 챙겨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내성적인 성격을 이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욕을 하거나 뭐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가짐으로 해라 라고 했는데, 뭐 옷도 양아치처럼 하고 무진도 하고, 저한테는 약간 적용시키기 좀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 주변에는 이제 좋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분들을 대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일터와 가까운 곳에 살아라. 이 부분은 제가 우연히 이제 히든젠스에 오면서 집을 구했는데, 뭐, 책을 읽기 전인데도 이제 그거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신기해서 저는 한번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책을 읽고 제 투자 가치관이랑 이렇게 연결지어서 다시 제 가치관을 일깨우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인상 깊은 챕터는 2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의 야망은 던져버려라. 꿈과 야망은 성공의 원동력이 아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1인치 전진을 위하여 오늘 외롭게 최선을 다하는 힘이 바로 성공의 원동력이다. 이걸 읽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투자 공부의 성과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단기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원대한 목표보다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인상 깊었던 챕터는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유형의 것이건 무형의 것이건 상관없이 그 양과 질이 증가하는 과정이 계속될 때 얻어진다. 이 챕터를 읽고 저는 먼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투자를 하는 과정 동안 즐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실적을 쫓기보다는 제 투자 실력 향상에 집중하여 투자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저는 제 가치관을 이렇게 녹여냈던 것처럼 다른 캠프원분들의 투자 가치관이 한번 궁금해져서 다 같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